저는 2주 동안 숲에서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이 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제 식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고요함이 취하게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숲을 돌아다니며 보내고 아마도 권장되는 것보다 더 텐트에서 멀리 벗어나고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멋진 것들을 발견합니다. 어제 저는 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것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앙상한 소나무들로 둘러싸인 숲속 공터에 서 있었고 그 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하였습니다. 그 주위의 공기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처럼 일렁였습니다. 그것의 갈기는 길고 비단 같았으며 비틀린 뿔이 그 이마에서 튀어나와 흐린 하늘에 둔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젠장, 저건 유니콘이다. 제 첫 번째 생각은 미친, 어린아이 같은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다른 무엇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하얀 말과 같은 묘사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자석처럼 끌렸고 저를 끌어당겼으며 저기 밖으로 나가서 그 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확인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텐트를 떠나기 전에 시체를 보았습니다. 곰 한 마리가 목부터 배까지 찢겨져 있었고 그 내장은 소나무 바늘 위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김이 나는 창자에 빛나는 줄들로부터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진하고 꿀이 같고 이상한 재위를 응고시켰습니다. 유니콘은 머리를 숙이고 피로 어두워진 주둥이를 곰의 망가진 가슴에 깊숙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고기 한 덩어리를 뜯어냈고 그 젖은 소리는 거의 저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용히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어붙어 서 있었고 숨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괴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수함의 상징이 그 자신이 죽였음에 틀림없는 무언가의 살을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동안 유니콘은 그 주둥이를 부드럽고 피로 젖은 살의 주름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뒤지고 다닐 때 끔찍한 질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다시 똑바로 일어섰을 때 빠르게 식어가는 피의 두꺼운 줄기가 벨벳 같은 입술에서 떨어져 아래의 바늘처럼 가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의 귀가 한 번, 두 번 움직이더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것의 눈은 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검었습니다. 깊고 끝없는 공허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것을 아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살점의 줄기가 그것의 이빨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것이 씹을 때 저는 그 소리의 젖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고 제 부츠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생물의 귀가 움직였고 그것은 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으며 발굽은 젖은 땅을 누르며 진흙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부패의 냄새가 그것으로부터 파도처럼 밀려와 질식시켰으며 마치 열린 무덤과 같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제 얼굴을 핥고 뿌리가 제 발목을 핥을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서 저는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안정적이고 측정된 속보, 발굽 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캠프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텐트 안으로 들어갔는지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지퍼를 거의 찢을 뻔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밤새도록 침낭 안에서 웅크리고 사냥용 칼을 가슴에 꼭 쥐고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며 보냈습니다. 밤 12시쯤 제가 다시 발굽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맹세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제 텐트를 짓밟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스스로를 밖으로 나가도록 강제했습니다. 숲은 조용했습니다. 새도 없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나무들은 너무 가까이 있었고 그 껍질은 갈라져 어두운 무언가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니 무언가 얇고 날카로운 것이 그 나무 줄기를 긁어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위는 꽉 조여진 매듭으로 꼬였습니다. 숲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나 현실의 충돌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아침 빛 속으로 더 걸어 들어가서 제 텐트를 둘러싼 발굽 자국을 보았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떠났습니다. 더 이상 제가 그 고요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거기밖에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생물은 밤에 제 텐트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캠프를 해체하면서 떨렸고 침낭을 배낭에 넣고 미친 듯이 서툴게 텐트를 말았습니다. 저는 제 속도를 늦추는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음식, 조리도구, 심지어 제 여분의 옷까지. 저는 배낭을 어깨에 메고 등산로를 따라 너무 빠르게 움직였고 제 부츠는 젖은 나뭇잎에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을 때까지는요. 발굽 소리,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저는 빙글 돌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나무들 사이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앙상한 소나무들 사이로 움직이는 하얀색. 제 몸은 제 마음이 따라잡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벨트에서 칼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 칼날은 약한 아침 빛 속에서 둔하게 반짝이며 회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무언가 부드러운 것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온 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비명 같은 울부짖음이 숲을 관통했고 제 혈관을 따라 얼음을 보낼 만큼 충분히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딜 때 제 숨이 멈췄고 위가 꼬였습니다. 그것은 작았습니다. 제가 어제 본 것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것의 털은 하얗지만 탁했고 흙과 말라붙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것의 크고 검은 끝없는 눈이 저와 마주쳤고 그 안에 무언가가 제 가슴을 꽉 조이게 했습니다. 칼은 그것의 목에 박혀 있었습니다. 피가 솟아올랐고 어둡고 느리게 두껍고 느린 강처럼 그것의 가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의 다리가 떨리더니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죽는 것을 보기 위해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굽 소리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저는 제 뒤에 무언가 거대하고 분노에 찬 다가오는 폭풍의 무게처럼 제 등을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명으로 돌아가는 운전은 흐릿했습니다. 제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저는 거의 비포장 도로에서 벗어날 뻔했습니다. 지금 저는 주유소에서 제 차 안에 앉아 이것을 타이핑하고 제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숲에서 유니콘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에 아이를 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이 저에게 나쁘게 끝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